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어제 포트폴리오 공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추가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우중충한 날씨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날씨가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날씨고,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제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아니면 어떤 마인셋으로 좀 더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줄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매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투자 환경, 이 투자 마인셋을 저한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사이트에서 그냥 투자 원칙에 관련한 본인의 원칙을 좀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보고 제가 투자를 어떻게 방향을 조정을 할 건지 좀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바로 시작하면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cut, lose, short and let winners run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루저랑 위너의 차이는, 루저는 종목이 안 좋던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꼭 손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분은 다른 말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고 개인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루저스에 보면 저는 이제 마크로 시츄에이션이 안 좋은 것도 이제 포함해야 된다 그래요. 전체 이제 시장 환경이랑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고양이가 왔어요. 여기 실은 고양이 사무실이거든요. 안녕 토토. 이름이 토토예요. 네, 그래서 루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섹터에 있는 게 이제 크겠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린 오픈도어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죠. 근데 가장 강한 종목? 가장 이제 1등이라고 마켓 리더라고 하는 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입이 혀가 좀 꼬이는데, 질로우죠. 미국에서는 질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핀이랑 오픈도어가 있다고 보면, 현재 이 마켓 넘버 원이 아니네. 그리고 또 이 어닝스 리포트가 아주 모호하게 나왔어요.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한번 얘가 진짜 루서인지 아니면 M&A 뭐 가능성은 너무 게스워크잖아요. 얘가 M&A 뭐 리더한테 M&A 될 건가 아니면 어디에 통합된 건가. 런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 명확하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오픈도어는 좀 더 보고, let winners run은 1등 아니면 이기고 있는 마켓 리더는, 그리고 수익도 좋은 애들은 좀 그냥 놔둬라. 매매하지 말고 놔둬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버핏이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그냥 좋은 주식은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아직도 애플은 마음에 안 가는데, 물론 애플이랑 이 페이스북이랑, 애플이 특별히 좋은 게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내가 피크를 해야 되나, 아니면 현재 그 태양광 플레이 중에서, 물론 지금 폴리실리콘이 막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태양광에서 그래도 엔페이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제 공유 드렸을 때 엔페이즈랑, 그리고 만약에 안 보셨으면 이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현재 얼마나 그 수익이 떨어졌는지, 돈까지는 아니겠는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공유했거든요. 네, 그래서 엔페이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초 같은 태양광 생성자, 차이나 마켓이지만 그래도 태양광 플레이에서 이제 강자의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평가해 보면 다초는 계속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은 제가 더 특별히 들여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뉴스에 봤을 때도 좋은 것 같고, 물론 저는 어닝스는 한 번 더 팔로우업 해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개인 투자자고 일반 투자자인데 모든 거를 팔로우업 하기에는 힘들고, in timely fashion, 그러니까 막 이게 recent 뉴스를 다 업투데이트 하기에는 데이 투 데이 라이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벌어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양이가 아파요. 그럼 저 고양이 챙기러 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한 두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거의 못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잘 보고 빨리 반응할 수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핸드폰이랑 좀 멀고 이 뉴스 업데이트 프리퀀시가 이게 빈도가 그렇게 자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랑 투자 메서드는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투자는. 그래서 저도 진짜 저를 투자하면서, 물론 이게 투자만이에요. 투자만, 결국에는 다른 거에 쓸 수 없어요. 이 투자에서 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커리어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그냥 내 개인적인, 내가 어떻게 좀 행동하는지, 내가 투자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실제로 행하는 행동은 다를 때가 많거든요.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식이랑 내가 말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랑 행동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배워가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투자한 게 오래 안 돼가지고, 오래 안 돼가 아니라 완전 초보여가지고 생초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는 개인 성장 용도, 그리고 성장 촉도, 그리고 제 개인 다이어리처럼 쓰는 거를 별로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이게 흑백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말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좀 이 룰이 저는 컸던 게, investing without specific end goal is a big mistake. 그러니까 이제 끝에 내가 언제 팔 건지, 그 언제 팔 땐가, 그 수익이 날 때 언제 팔 건지, 또는 내가 틀려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 언제 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번에랑,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2020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이제 막 투자하고 거기에서 수익 많이 나오고 막 그냥 다 그때는 당시엔 다 투자하면 그냥 다 올랐잖아요. 몇백 프로씩, 뭐 그냥 하루에 50%씩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행복한 그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몰랐죠. 처음에 투자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라는 그 행복 회로를 돌렸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저도 멘토분이 한 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두 분이, 상당히 좋은 멘토 두 분이 계셨는데, 물론 한 분은 좀 잠깐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 기회가 이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을 얼마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부가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물론 투자는 했고 수익은 행복하게 났지만 좀 더 해야 됐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좀 메인 포인트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어릴수록 좋다. 그리고 어릴수록 좋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리신 분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뭐 50세, 60세, 70세, 80세 분들은 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이 가장 본인이 젊을 때니까, 나중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나이를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가장 좋긴 하다. 그래서 그 지금 만드는 실수를 회복할 수 있게, 나중에는 미래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던가, 그럴 생각으로 이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연습을 하고, 좀 더 적게 벌면서,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공격적이게 투자하면서 배워라. 개인적으로 배워라라는, 저는 좋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거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계산도 하기 힘들고, 아니, 그리고 손실 났을 때 얼마나 뺄지 또 잡았어야 되는데, 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제가 전체적인 마켓이랑 전체적인 내가 투자했을 때 같이 있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로, 오픈도, 이렇게 레드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형태되는 그 생태계에 있는 애들을
다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 크게 보면 완전 growth stock이잖아요. 그 성장주.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depreciation, 그러니까 value depreciation, 그러니까 밸류가 적어지는 거, 그리고 밸류가 떨어지고 멀티플들이 어, 더 줄어진 상태에서 인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행복한 상황에만 있었으니까 이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알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작년 4월에 투자한 그 시점은 그래도 좀 타이밍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멀티플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섹터가 멀티플이 방금 말했듯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30배 막 40배 막 퍼가 중요하지 않아, PS를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뭐 PDR까지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를 더 보수적으로 그 내가 느끼고 있었던 거를 행해야 됐었는데, 내가 느끼고 있었던 거를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명확하게 내 자신한테, 그래 그래서 이 정도의 퍼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고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마켓 스크리닝 해가지고 전체 멀티플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스크리닝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 좀 더 내려갈 것 같아, 아니면 뭐 인버스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버스가 투자하는 게 맞긴 했는데 결국엔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잘못이 뭔가, 이런 그 액션이 자주 못해요. 왜냐면 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초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본 것도 없고 내가 느낀 것도, 이게 데이 바이 데이가 축적이 돼요. 결국에는 오래 살아야지 내가 느낀 게 직간접적으로, 간접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게 많은 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년, 2년 동안 이거를 봐왔는 게 그렇게 아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막 이제 2, 30년, 10년 정도는 넘어야지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손이 좀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전 노비스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한 3, 4년 투자했는데 잘 됐다,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됐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는 이 시장이랑, 그리고 이 시장에 반응하는 나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장이 풀어나가는지, 매일매일 그 장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다이어리로 남기면 좋긴 하는데, 저는 이 형식으로 남기니까, 유튜브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는 분들도 저도 적극 추천드려요. 뭐 많은 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나한테 이제 만들면 정리가 많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뭐 물론 저도 편집을 안 하고 하지만 편집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많이 아끼고, 그리고 나한테 원컷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한 번에 정리되고, 만약에 아쉬운 점이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흐름이 좀 끊기고, 아니면 내 머리가 생각들이 여기 정리가 안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느끼거든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날 생각하면서도 정리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빌드업 시키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랑 쓰는 거랑 당연히 강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늘 말했지만 유튜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내 비디오를 유튜브가 공짜로 스토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저장에 대해서, 비디오가 용량이 얼마나 커요. 그 비디오들을 유튜브가 저장해 주는데 그러면 감사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저는 이거를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걸 얘기하면, emotional and cognitive biases are not part of the process. 그러니까 내 편견들을 너무 내 편견들이 그 밸류에이션이랑 내가 이 위너랑 루저를 피킹하는 거랑 언제 팔 거고 언제 사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내 주관이 너무 세게 주관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던가 아니면 좀 허무맹랑한 그 아이디어로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내 느낌적으로 아니면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 완전 친한 친구들 얘기는 잘 안 듣는데 한 거리 넘어서 있는 친구들이나 친구의 친구들, 소개받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는 주식들을 보면 왠지 좀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애널리시스 애널이라고 하면 한국 프로니까 이상한 소리로 안 들리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좀 더 효력이 있는 것 같고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고 본인이 결국에는 평가를 해야 되고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애널리스트가 얘기도 맞고, 그리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배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한 명의 얘기에 포커스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좋으면 한 서너 개를 들으면서 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아직 좀 못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아니,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얘기를 들어도 잘 안 믿어요. 네, 잘 안 믿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강점인데, 문제는 그 다음 룰이 follow the trend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 제 고집이랑 그리고 내 생각들이 세다 보니까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게 돼요. 트렌드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고, 그 불신에 대한 거를 해소할 그 자료를 찾기에는 좀 귀찮을 때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귀찮을 때가 진짜 많아요. 개인 투자를 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보를 이거 찾아야 되나? 아니면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안 찾고 있어요. 그냥 찾아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안 하고 거기서 끝내죠. 그냥 내가 생각은 여기서 정리된 것 같아, 끝,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요. 그런 거는 좀 줄여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를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3, 4년은 더 있어야지 이게 바뀌지 않을까?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다음 거는 odds of success improve greatly when technical analysis supports fundamental analysis. 그러니까 테크니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테크니컬을 잘 느끼긴 해요. 그냥 느낌이 되게 좋은데, 저도 이 펀더멘털 베이스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 감을 웬만하면 안 들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시 감을 좀 들어보려고요. 왜냐면 감이 강점, 그러니까 행운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저도 일단 생각하는 거는 너무 정확한데, 그 생각을 너무 액션으로 뒷받침 안 해주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안 믿어줬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대출 엄청 끌어와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내 돈을 좀 더 내 생각에 믿어주자. 근데 이 믿음이 너무 한 종목에 포커스되면 아주 초보가 이렇게 너무 한쪽에 포커스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주미아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주미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미아로 이제 또 마이너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을 좀 다시 입은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좀 고집이 있었던 게 저는 주미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아프리카 마켓플레이스가 미래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인구도 너무 많고 데모그래피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아프리카 이커머스 보는 것보다 바로 앞에서 지금 오고 있는 동남아 이커머스를 봐야죠. 물론 그래서 C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C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 더 많이 비중을 줘야 됐었는데, 웨이트를 더 많이 줘야 됐었는데, 그 웨이트를 저는 주미한테 더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투자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내가 이제 웨이트를, 내가 이 비중을 줄 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비중을 투자하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정하고, 내가 뭐를 투자해야 돼, 내가 얘를 투자할 때 결론을 내리면서 매수를 할 때, 그냥 내 느낌이 좋은 거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나는 그냥 이거 믿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잘못된 결정이고, 인 게 확실하고, 이렇게 많이 비중을 준 것도 잘못했고, 그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만감이랑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되는데, 저는 고집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집을 좀 줄여가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투자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계속 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에 말한 게 이제 삶이 바뀌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많은 분들도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도 본인의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똑같은 일만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비중의 일만 하지 않고, 또 똑같은 그 책임감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책임감이랑 일이랑 그런 시간이랑 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작년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같이 이제 저녁 생활을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물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같이 있고 같이 알콩달콩하고 막 어제 뭐 야구 보고 그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스탁을 봐야 되는데, 다시 주식 시장을 보고 주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컨버전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변화가 안 오더라고요. 전에 혼자 있었을 때는 이제 여기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주식시장이 열리면 그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평가하고 있다가 이걸 투자해야 돼. 계속 이제 좀 새벽까지 계속 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한번 흐름이 끊기고 다시 흐름을 다시 만들자, 아니면 그 시간을 다시 만들자, 끊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접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적인 면, 그리고 내 멘탈,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점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에 워크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계속 이제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는 스윙 느낌으로 많이 했어요. 한 두 달에서 3개월, 많으면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고,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 동안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 경력이 3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거의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안 봤으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최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들을 좀 팔아서 포트폴리오에 돈을 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전에는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뭐 캐시 비중이 많다라고는 이미 얘기되고 있고, 기관들은 지금 현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주식에 빠지는 게 맞는 상황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저는 일부 주식들을 좀 마이너스지만 일부 주식들을 매도해서 오픈도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고민해보고, 마이너스일 때 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성향이어가지고, 오픈도어도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지는 고민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안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언제 셀링 프라이스고 언제 바잉 프라이스, 아니 언제 팔지를 정해놓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왜냐면 지금은 마이너스 한 50, 80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오픈도어는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되거든요. 8, 90%, 80%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도 티가 안 나요. 그 HTS, MTS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80이 마이너스 60 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래도 확실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 있었을 때 만약에 제가 올해 12월에 뺀다고 치면, 그러니까 연말에 뺀다고 치면 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얼마 돼 있든 그 마이너스 수익을 세금에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가장 보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보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밑에서 빼면 위에, 하여간 지금 되게 유리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제 말이 한 30분 동안 얘기하니까. 근데 네.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고, 제가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롱런을 하려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운동 다니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7이니까 빨리 6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6월이 되면 저는 만 나이가 되면 12월생이어가지고 저는 바로 35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젊어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와서 2년, 2살 먹어가지고 적응이 진짜 오랫동안 안 됐거든요. 나이를 2살 더 말하는 게 확실히 더 늙어진 나이가 든 것 같고, 그 숫자가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사고 판단이랑 삶에. 그래서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